우리도 비폭력을 원한다. 네. 제발로 가면 제일 좋겠지만 네. 그럴 뿐이 아니기 때문에 고민이다. 그냥 문 열고 모셔가라 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냐. 스크럼은 짠다. 근데 그게 전부다. 밀면 다 뒤로 넘어갈 거다. 2차 체포영장이 발부된 거는 네. 뉴스를 통해서 알 거고 준비 진짜 잘 되고 있는 거야. 저기 철조망 좀 더 설치해야 되지 않냐? 아 본인 일인데 자기 잡으러 오는 건데. 김정은 놀이했나? 현장 지도도 따라하는 현장 거지. 지도, 현지 지도 뭐 이런 것들 따라하는. 그래도 대통령식이나 하고 있는 분이 네. 그 내란성 불면증 시달린 지 어느덧 한 달이 넘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국민의힘 진짜 어디까지 가려고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18일 날 토요일은 또 광화문에 저 윤석열 수호 집회에 당원들 동원하라고 또 지시가 내려왔던데. 와, 내란 공범이 되겠다고 작심을 한 거네요. 자 이제 여러분의 흥분된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좀 찬찬히 다시 여러 이슈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흥분됐었나요? 아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네. 많이 흥분을 아, 좀 그래요? 하신 것 같습니다. 찬찬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치총장 두 분, 김용남 전 정책위 의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민시, 네. 네, 우리 김용남 전 의장님이고요. 그리고 장윤성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괜찮으시죠? 좀 네. 많이 추웠어요. 좀 오늘 추웠어요. 7시 반부터 네, 군사법원 앞에 네. 핫팩을 붙이는 대로 많이 붙였는데도 강추위. 거기 현장에 있다 오셨죠? 참. 네네, 군사법원 네. 현장에 있다 왔는데. 근데 왜 이렇게 일찍 나가셨어요? 7시 반이면. 원래 기자들은 그 이제 9시 기자회견이니까 네. 일찍 가서 포토라인 먼저 그 트라이포드도 세워놔야 되고 헝그리합니다. 네, 그러니까 박정훈 대령 네. 그 재판 있는 네네네. 거기에 이제 근데 다녀오신 박 대령이 거고요. 네. 그 한 7시 50분쯤 오셨어요. 네, 그러니까 음. 굉장히 일찍 오신 편이고 네. 현장의 기자들은 다 그때 다 왔습니다. 네, 네. 관련 저희만 일찍 간 것은 아닙니다. 네, 뭐 이런저런 뉴스들은 또 우리 최은경 기자가 정리 잘 네, 좀 안녕하십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은 그 박정훈 대령 그 이야기부터 좀 잠깐 나누고 시작을 할까요? 이제 현장 또 다녀오셨으니까. 네, 네, 박정훈 대령 일단 간단하게 결과만 말씀을 무죄로? 드리면 네. 군사법원 재판부가 1심 선고 공판에서 항명에 대해서도 무죄, 상관 명예훼손에 대해서도 무죄 선고를 했습니다. 네, 현장 분위기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요. 네. 어떤 분들이 그 좀 많이 오셨나? 89년에 네. 본 시국 사건 재판하고 거의 흡사했다. 그 일단 그 백석인데요. 네, 이제 백석뿐만 아니라 뭐 발 디딜 틈 없이 그 방청객석 방청객석 그랬고 뒤에서 또 못 들어가신 분들까지 굉장히 많이 있었고 인산인해였다. 네, 그리고 그 실제로 법원에서 그 법정 안에서 뭐 이렇게 소란행위나 뭐 구호 외치거나 네. 이러면 그거 제재받거든요. 예. 경위들이 와가지고 그거 저기 뭐 그 처벌받을 수 있으니까 앉으라고 하고 정숙하라고 하고 계속 그렇게 해요. 그런데 막 구호 외치고 이래도 아무 얘기가 없었어요. 네. 박수치고 박정훈은 무죄다 막 이런 거 구호 계속 외쳤는데도 아무 얘기도 없고 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쭉 그 이유 얘기하고 선고할 때 무죄다라고 할 때 법정에서 우와 하는 함성이 터졌어요. 그리고 왼쪽 한 켠에 네. 해병대원들이 한 5, 60명 정도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네. 그분들이 다 벌떡 일어나가지고 거수경례를 하면서 충성 외치고 하니까 판사께서 앉으셔도 된다고 이렇게 정리정돈하고 뭐 분위기는 굉장히 뜨거웠고요. 끝난 다음에 이제 눈물 흘리시고 뭐 이러신 뭐 수녀님들, 신부님들 그리고 또 뭐 목사님, 스님, 뭐 종교인들 포함해서 시민들, 정치인들 굉장히 많이 왔었고 네. 어쨌든 이제 판사의 그 판결 이유를 들어보면 핵심은 네. 이해람 중사 사망 사건 이후에 어쨌든 군사법원법이 개정되면서 개정 군사법원법에 따라서 사망 사건이 있는데 이제 세 가지 특히 이제 군 사망 사건 중에 이 세 가지 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뭐 네. 성범죄 네, 관련된 네, 네. 것 등등 이 등등에 대해서 반드시 이첩하도록 되어 있는데 민간에 그렇습니다. 민간에 이첩하도록 되어 있는데 네. 거기에서 정당한 명령을 정당한 명령이라고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이제 판사의 판결이 있었고요. 네.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 개정 군사법원법에 아주 적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그런 판결을 한 것이다. 예. 그럼 그리고 박정훈 대령은 그 규정에 따라서 행동을 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첩 판단한다는 행위 거죠. 한 게 이첩 네. 자체가 문제가 있는 행위가 아니다. 정당한 네. 행동이었다. 이런 판결을 한 것이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군 검찰이 항소를 할지 이 여부가 이제 중요한데 네. 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마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뭐 분석도 나오기는 하는데요. 여기서 있을지 아니면 다시 민간법정으로 가서 2심을 하게 될지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1심에서 무죄가 네. 선고가 됐고요. 네, 박정훈 대령이 이제 앞으로도 최상병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그것이 정의고 법치를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라는 이제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 재판이 끝나고 나서. 네. 네, 재판 끝나고 이제 기자회견 했는데요. 이제 그 앞에서 본인의 심경을 담아서 뭐 앞서 말씀하신 그런 메시지를 밝혔습니다. 네. 선고 결과는 뭐 어느 정도 예견이 다 됐던 아, 내용이에요. 그런가요? 그 네. 기소 자체가 무리였던 것이고 원래는 그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 초기에는 항명수계로 구속영장까지 쳤던 맞습니다. 사안이잖아요. 예. 그 이제 군사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항명죄하고 상관에 대한 명예훼손죄로 불구속 기소가 됐는데 네. 이게 법률을 아는 사람 아니면 사실관계를 어느 정도 파악하는 사람은 이게 기소가 말이 돼? 그렇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무리한 기소였기 왜 때문에 이렇게 무리한 기소를 했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위에 눈치 보고 맞아요. 기소를 한 거죠. 근데 이 사건 그러니까 최상병 최수근 상병 그 사망 사건이 2023년 7월에 일어난 네, 거잖아요. 네. 그 이후에 이제 그 수사 관련해서 뭐 당연히 이첩해야 될 사건을 이첩하지 마라 이러면서 이른바 뭐 회군 사건이 벌어지고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제가 보기엔 2023년 7월부터는 이 정권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은 이 그 시점부터가 네, 붕괴 조짐이 확실하게 하기 시작한 거죠. 왜냐하면 네. 법률적으로 불가능한 지시를 막 내리기 그렇죠. 시작하고 그거에 따라서 곳곳에서 무리한 진행을 시키다 보니까 반발 내지는 법에 따른 저항이 나오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게 본격화되기 시작한 게 벌써 2023년 여름 때부터니까 이게 본격적으로 정권 붕괴가 시작된 시점을 뭐 탄핵 소추가 국회 통과되는 시점이라고 따져보면 한 1년 6개월 걸린 거예요. 그렇죠. 네, 붕괴 조짐은 그때부터 네. 본격적으로 있었던 붕괴 조짐 거죠. 있었고. 네, 네. 중요한 포인트는 임성근 사단장 등 이 네. 사건을 사실은 뒤집어 씌운 거잖아요. 음. 원래 이첩하지 말라고 명령을 했는데 이첩해버린 박정훈 네가 잘못한 거야라는 방식으로 박대령의 그 정당한 법 집행에 대해서 문제를 삼아서 네. 항명수괴 그다음 나중에 바꿔서 항명죄 그리고 상관 명예훼손 상관 명예훼손이라는 게 제일 황당한 범죄인 것인데 네. 여하튼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재판을 받고 1년 6개월 동안 얼마나 많은 그 고통 속에서 시달렸습니까? 근데 그 과정에서 임성근 사단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현장에서 제일 많이 나온 얘기는 임성근 사단장 구속 수사해라. 그리고 지금 그 정당한 1심 판결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업무에 복직하도록 해야 된다. 뭐 이런 등등의 이슈들이 제기가 많이 됐습니다. 한 1년을 이렇게 고생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뭐 재판 받으면서 뭐 제대로 이제 업무도 이제 못 하고 뭐 이랬을 네, 텐데 네. 이런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뭐 보상을 받을 길이 있어요? 없나? 그냥 이렇게 손해 보고 마는 거예요? 왜냐면 그러니까 예. 무죄가 확정되고 나서 형사보상 절차가 있죠. 있긴 있어요. 네, 있긴 있는데 그게 그 구속된 기간이 길면 보상금이 좀 많고 네. 구속이 안 된 상태에서 진행이 됐으면 보상금이 좀 적게 나옵니다. 아 그래요. 근데 박정훈 대령의 무죄 뭐 앞으로 확정이 되겠습니다만 네. 이 무죄 선고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관련자들의 그렇습니다. 위법한 명령을 내린 사람들에 대한 직권남용 수사가 더 본격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뭐 임성근 사단장 위에 또 뭐 쭉 올라가다 그렇습니다. 보면 김기현 결국엔 또 사령관. 한남동이 나올 수밖에 맞아요.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네. 누가 임성근 사단장의 뒷배였냐. 네. 이게 사실은 7월 31일 VIP 경로설을 네. 시작으로 해서 촉발돼서 1년 6개월 동안 이렇게 끌어온 사건인데 네. 그 사이에서 사실 문제가 공수처도 사실은 문제가 많았죠. 왜냐하면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됐고
이종호 씨 같은 경우에 무슨 역할을 한 건지, 삼부 토고는 어떻게 된 건지 이런 등등에 대해서 특검을 통해서 밝혀야 할 사실관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원래 것이고. 잠시 잊고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이종호. 예, 이종호 씨. 그 사람 왜 수사 안 하는 잊어버리면 겁니까? 안 돼요. 잊어버리면 안 네. 돼요. 블랙홀. 삼부 토건 전문가. 삼부통원도 잊어버리면 안 돼. 예. 아 맞아 할 게 너무 많아. 형직 시절에 주가 예. 조작 사건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실체가 무엇인지 이것도 밝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마어마한 내란 사태를 겪으면서 거기에 전부 그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 시기에 있었던 밝혀야 될 진실들을 좀 네. 다소 잊고 있는데 이거 다 소환해서 맞습니다. 다 처벌하고 가야 그럼요. 됩니다. 명태균도 잊으면 안 돼. 그렇죠. 3부는 내일 체크해야 되죠. 네. 자, 그러면 하나하나 좀 뉴스들 일단 뭐 박정훈 대령에 대한 판결 오늘 이제 나왔기 때문에 먼저 좀 살펴드렸고요. 네. 예,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것부터 보면 좋을까요? 어제 그 특검법을 결국 재의결했는데 그게 아주 아쉽게 아슬아슬하게. 아슬아슬하게 정말 안 네.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내란 특검법은 2표가 모자랐던 거고 198표였으니까 네. 김건희 특검법은 196표 여기는 4표가 모자라서 둘 다 폐기가 됐습니다. 근데 참 희한해요. 내란 특검법은 2표가 모자라는데 전 놀라운 건 김건희 특검법은 4표가 모자라. 그러니까 저도 저도 그거 그 몰라서. 의미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예. 더 센 거죠. 아 김건희 특검이 윤석열보다 그러니까 김건희가 윤보다 더 세다. 김건희가 김 더 더 세다. 세다. 그렇죠. 네. 확실히 네. 더 V0는 무섭다. 그분이다. 김이 V0인 게 맞아요. 왜냐면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도 윤석열 편드는 사람보다는 김건희 편드는 사람이 적어도 2명은 더 많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세는 실세요. 아니 지금은 네. 지금은 그럴 때도 아니잖아요. 이제 왜냐면 예전에는 뭐 예를 들어 V1이 있는데 V0가 V1을 통해서 뭐 이렇게 하니까 그 실제 힘이 뭐 있었다고 치더라도 이제 탄핵된 이후로는 사실은 뭐 둘 다 아닌 상황 아니에요? 모르죠. 뭐 하도 기이한 생각들을 많이 하니까 네.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대략 그 30% 정도 나온단 말이에요. 네? 탄핵 반대 여론조사가 그리고 지역적으로도 영남에 치중되어 있어요. 그러면 본인 나름대로 막 그림을 그리니까 야, 이 능력 안 되는 사람 대통령 시켰다가 조기에 망하더라도 그 지역적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이번엔 내가 직접 한번 해보자. 봐봐, 국힘도 나를 따르는 의원이 조금 더 많아. 아 직접 뭐가 출마 김건희 가능성. 여사의 생각을 네.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 지금 못 알아들었어요. 그림을 혼자 그리고 있다. 다음 네. 출마자는 나다 이렇게. 네. 아니, 뭐 워낙 기이한 생각들을 많이 하니까. 아니 뭐 출마는 자유니까 그냥 네. 한다면 하는 건데 출마할 그렇게까지 수 우리가 있을까요? 예, 네. 볼수 아니 근데 있을까? 국민의 네. 선택을 받기 이전에 그 책임져야 될 범법 사실들이 다 그렇죠. 발각이 되기 때문에 네. 출마 자격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네. 국민의힘 취재하면 그 얘기는 해요. 김건희 특검법 안에 명태균 게이트가 포함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공천 여부가 포함이 돼 있기 네. 때문에 자유로운 사람 단 한 명도 없다. 그러니까 당론으로 가결을 결정한다 하더라도 투표소 들어가서 다 부표 찍을 거다. 왜냐하면 내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요건 못 받지. 그런 얘기를 하면서 민주당이 그 부분만 걷어내주면 우리도 다 찬성할 수 있는데 민주당이 그 부분에서 양보를 안 하기 때문에 찬성하기 어렵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공천 관련해서는 좀 찔리는 것들이 많아서 뭐가 많이 있는 모양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뭐 어제 뉴스타파를 통해서 일부 보도가 되긴 했습니다만 뭐 박형준 부산시장, 예.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오세훈 그다음 오세훈 서울시장 그리고 뭐 홍준표. 홍준표 시장 뭐 등등에 대해서만 알고 있었는데 그 예. 범위는 더 넓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고요. 관계된 정치인들의 규모는 지금보다 훨씬 넓어진다라는 강혜경 씨의 그 폭로가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는 당분간 국민의힘에게 굉장히 커다란 악재가 될 거다. 그래서 김건희 특검법은 김건희를 잡는 게 아니라 네. 국민의힘을 잡으려고 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정치적 의도가 있다라고 보는 게 국민의힘적 해석이에요.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벌어진 명태균 게이트를 수사하지 않고 어떻게 김건희 특검을 할 수가 있냐. 이게 다 연결이 돼 있는데 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 딜레마가 좀 있는 걸로 보이고 근데 내란 특검도 그렇고 김건희 특검도 그렇고 일정 정도 특검 추천과 관련해서 야당 추천이 아니라 제3자 추천으로 하면 네. 일정 정도 그 협상의 여지는 있다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즉시 민주당이 다시 법안을 만들어서 상정을 하겠다고 하니 이후에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민주당에서 이제 특검 추천권은 제3자에게 부여하는 방식으로 법안을 수정을 하고 그리고 외환 유치 혐의를 추가해서 재발의를 한다. 외환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북한 자극해서 네. 우리 공격하게 만들고 그걸 이제 명분 삼아서 비상계엄했다. 요 네, 시리즈인 그 거죠. 내용입니다. 네. 네. 만약에 그게 있으면 이거는 진짜 큰 문제인데. 그렇죠. 근데 이제 네. 외환죄 중에 가장 무거운 죄가 외환 유치죄입니다. 아, 근데 그래요? 그거는 외국과의 통모라는 요건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아. 외국과 그러면 미리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그 옛날 전쟁을 생각하면 외환죄는 성문 앞에 와 있는 적군과 공모해서 내가 며칠 날 성문 자정에 열어줄게. 성문 열 테니까 들어와. 아, 그게 아. 외환. 이거예요. 이게 외환죄예요. 외환 그러니까, 유치. 어, 그래서 외국과의 통모, 예. 뭐 이제 표현은 통모로 돼 있는데 이제 공모나 뭐 하여튼 내통 뭐 이런 거죠. 네네. 그게 필요해서 아직까지는 북한하고 어떤 연락을 주고 받았느냐 이 부분 나온 게 없고 그리고 법문상 외국이라고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이 외국인가 미수복 지역이다 뭐 이런 게 있기 주장. 때문에 아. 예. 그래서 논란이 좀 있어서 일반 이적죄로 갈 것 같아요. 일반 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한 행위. 그 적국을 이롭게 하는 게 이적 아니에요? 그 이제 일반 그것도 이적죄가 같은, 그렇죠. 근데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해야서, 적국을 유리하게 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그 일반 이적죄의 해당 여부를 검토해 볼 수 있겠죠. 실제로 기소를 하게 된다면 외환 유치로 하기는 조금 쉽지 않을 수 그거는 있고 이제 통모가 나와야 돼요. 아, 통모 사실이. 근데 북한이 통보는 안한 받지는 것 않았잖아요. 안 왜냐하면 받았죠. 무시했잖아요. 평양에 무인기를 띄워도 안 들어, 말을 안 연평도에서 들어. 포사격을 400발이나 해도 계속 대북 전단을 보내도 아. 원점 타격을 할까까지 이제 갔는데요. 결국 북한이 네. 그것도 저는 재밌는 게 지금 우리는 민생을 신경 쓸 때다 김정은마저도 민생 경제 바빴어요, 때문에 김정은이. 바빴어요. 네. 예, 그랬는데 우리는 뭐 엉뚱한 짓을 하고 있었던 거죠. 김여정이 그때 난리를 한번 쳤었죠. 그러니까 근데 그게 뭐 그냥 아, 김여정이 네. 성명에 불과한 네. 거 아니에요? 말로. 말폭탄. 자, 근데 어제 표결 이후에 지금 국민의힘 분위기가 썩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말 안 듣는 의원들 좀 뭐라고 좀 하는 것 같고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김상우 의원한테 아주 경고를 좀 했고, 그다음에 김혜지 의원한테도 뭔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모습이 또 찍히기도 했고요. 여러모로 소름 돋는 장면들이었는데 네. 그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제 쌍특헌법 본회의 재표결을 이제 앞두고 이거 찾아가서 미리 단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분들은 찬성 의사를 밝혔던 사람들인데 한 명씩 가가지고 마크를 한 거죠. 쉽게 말해서. 그래서 이제 이거 아까 저희가 한번 들었으니까 네. 오늘은 그냥 넘어가겠는데 설명만 해주시면 될것 내가 같습니다. 농담하는 게 아니다. 너 이렇게 할 거면 탈당하는 게 맞다. 당에 도움이 안 되잖아라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김상욱 의원에게 사실상의 경고를 합니다. 네. 근데 웃을 일이 아니다. 한두 번이 아닌데 아무리 헌법기관이라지만 당을 같이 하면 당의 뜻을 따라야지라고 하면서 이제 재차 확인 겸 압박을 했다. 네. 그런 상황인데 이제 김상호 의원은 어쨌든 찬성 표결을 한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야말로 가장 큰 해당하기를 한 사람인데 아직 제명하지 않고 있지 않냐. 전 탈당할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제명과 탈당을 요구할 사람은 윤석열과 그 추종 세력이다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진짜 해당 행위가 누구냐? 나랑 한번 윤석열 대통령 비교해 봐라. 그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죠. 그거는 좀 국민의힘 진짜 어디까지 가려고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18일 날 토요일은 또 광화문에 저 윤석열 수호 집회 당원들 동원하라고 또 지시가 내려왔던데 와, 당협별로 대박. 동원하라고요. 당협별도 저 숫자까지 특정해서 몇십 명 이상씩 그럼 뭐 이래갖고 결국 이제 대통령과 함께 가겠다는 그러니까요. 얘기네요. 아니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닌 거 내란 같아. 공범이 되겠다고 작심을 한 거네요. 예? 왜 그러지? 왜 그럴까요? 뭐 심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의 나름의 논리 혹은 뭐 어쨌든 우리가 믿을 건 지금 윤석열뿐이다 뭐 이런 등등의 논리가 있을 거 아니 아니에요. 유형이 몇 개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특히 그 실세 의원들은 그동안 같이 저질렀던 일들이 있기 때문에 아, 이게
같이 묶이는 거죠. 이제 윤석열이 잡혀가면 시차를 두고 야 나도 잡혀가겠다라는 그럴 수 있겠네. 위기감에서 이거 어떻게든 지켜야 돼, 막아야 돼 이런 네, 부류가 네. 하나 있는 거고 또 한 부류는 야 이게 내가 나중에 전당대회를 출마하든 대선 후보 경선을 출마하든 아니면 국회의원도 각 지역에서 총선 앞두고 당내 경선할 수 있잖아요. 네. 공천을 앞두고 경쟁하면서 내가 지역구가 대구인데 나중에 총선 앞두고 경선할 때 보면 지금 이 스탠스가 당원들한테 표 받기가 유리해. 뭐 이런 자기 이익을 위해서 지금 이런 스탠스를 취하는 그룹이 또 하나 있는 거고 세 번째는 아유 나는 뭐 아무것도 몰라 바본데 그냥 나는 남들 하는 대로 따라갈 거야. 난 튀고 싶지 않아. 그 중간에 설레. 그럼 튀면 저 김상욱이처럼 욕 먹잖아 당내에서. 그리고 나가라 그러고 그러니까 나는 그냥 대세에 붙을래. 이런 부류가 또 하나 있는 거고 대충 구분하면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뭐 찐윤, 친윤 뭐 이렇게 할 것도 없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딱 맞는 것 같아요, 그게. 네. 아니 근데 권성동 의원이 네. 정말 저는 이분도 법률가 아닙니까? 네. 전직 검사 출신이고. 네. 그런데 아무리 헌법기관이라지만 당을 같이 하면 당의 뜻을 따라라. 당이 무슨 조폭 집단이 아니잖아요. 형이 결심하면 형님이 결심하면 아우들이 다 따라가야 되는 그런 그 이성적인 집단이 아닌 거잖아요. 네. 상식과 합리를 가진 그 헌법기관들이 모여서 그 지금 이 진행되는 정황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따지고 당의 운명을 판단할 때 이렇게 갔을 때 구구정당으로 결심할 건지 뭐 그러면은 뭐 그럴 수 있다 치지만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엄연히 존재를 하면 네. 그분들의 뜻도 존중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것 없이 야 당이 결심했으니까 따라야지 아니면 니네 다 나가버려 라는 방식의 이런 폭력을 어떻게 행사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것은 심각한 폭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당이라고 해서 그 당에 권성동 의원 개인 게 아니잖아요. 네. 거기 있는 여러 집단지성으로 운영이 되는 건데 누구에 대해서 나가라 마라 그 권한이 권성동 대표에게 있을 수 있나요? 저는 이런 방식의 폭력에 대해서 아무 소리도 못하는 국민의힘 집단 자체가 네. 저는 더 황당합니다. 그게 네. 당론이라는 게 어떨 때는 이제 필요할 때도 있는 것 같긴 아니 해요. 토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좋은지 저게 좋은지 예. 토론을 해서 결정을 하는 거지. 폭력적으로 우리가 결정했으니까 따러 그리고 따르지 않을 사람들은 다 나가. 이게 말이 됩니까? 네. 이제 안 나간다고 하니까 불이익도 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김상욱 의원이 행안위 지금 소속인데 거기서 빼고 다른 사람을 넣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아마 아, 진짜. 받아들여서 빠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임위를 어디로 보내면 가장 큰 페널티가 되죠? 아니 뭐 그렇게 말하면 또 그 상임위에 있는 분들이 기분 나쁘니까 그러니까. 그건 얘기하기 그러면 어렵지만 그 상임위 김상욱 의원이 옮겨가게 되는 그 상임위는 무슨 유배지예요 거기가? 근데 이제 최소한도 아마 진짜. 경찰을 그 관할 기관으로 갖고 있는 상임위에는 두지 않겠다라고 생각한 게 아닌가 싶어요. 이제 권성동 아니 근데 원내대표의. 국민의힘은 앞으로 왕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없는 집단이 되는 거예요. 그 폭력적 상황에 대해서 학생들의 이런 문제 있을 때 얼마나 교육위원들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럽니까? 문제라고 그러고 국회에서 상임위에서 따지고 말이죠. 자기들이 이런 행태를 하면서 누구한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초등학생들도 이런 식으로 하면 욕 먹어요. 네. 근데 다 큰 어른들이 앉아가지고 한다는 게 애들만도 못한 이런 짓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부끄럽고 창피한 거 아닌가 싶어요. 네. 정말 이 시대가 유감입니다. 네. 네. 진짜 부적절한 타이밍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두 분은 못 알아들으시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네, 못 알아들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앞서 뭐가 있었군요. 부적절해. 아니 본인 책 홍보한 거예요 지금. 아. 네. 책 내셨어요? 시대 유감이라는 책이 나왔는데 아. 아니 시대 유감 책을 안 주니까 몰랐어요. 네. 그러니까. 사서 저희한테도 가야 아직도 안 되는구나. 해요. 네, 네. 드릴 수는 네.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대통령이 관저에서 아까 뭐 일부에서 요 얘기하다가 조금 길어졌는데 네. 요건 이제 짧게만 하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대통령이 지금 아마도 고의적으로 좀 카메라 앞에 선 거 아닌가 하는 이제 의혹이 좀 나오고 나 있는데 여기 있다 이제 예, 이런 신호 아닌가. 그동안 맞아요. 이제 좀 도주 의혹 뭐 이런 게 좀 있다 보니까 아니야 나 관저 안에 있잖아 이걸 이제 보여준 거 아닌가 싶긴 한데 네. 요 퍼포먼스는 어떻게 좀 보셨는지 나 이거 할 얘기 많아요. 할 얘기 많아요.
야, 장윤선 기자부터 한번 가고. 관련해서 경호처 취재도 상당히 많이 하셨어요. 맞아요. 아, 네. 네네. 아니 근데 일단 그 이걸 자꾸 뭐 그 출발점을 안규백 의원으로 정하는데 언론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전날 국회 법사위에 출석한 오동훈 공수처장한테 네. 의원들이 물어요. 관저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확하게 보고받은 것은 없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혹시 숨거나 도주 우려 가능성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오동훈 처장의 이 발언이 상당히 파장이 컸어요. 네. 그리고 그 밤에 저도 뭐 비슷한 제보를 받았고 안규백 의원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튿날 KBS 아침 라디오에 나가서 일단 용산을 빠져나가서 제3의 장소로 가 있는 것 같다. 근데 그게 어디까지 저는 저녁에 취합이 됐었냐면 1. 청와대 벙커, 2. 합참 벙커. 벙커 이외에는 가지 않을 것이다. 이제 네. 이런 얘기가 돌았어요. 그래서 저도 또 나름대로 취재를 막 했는데 1번 청와대 벙커는 1. 샤워 시설이 없다. 2. 침실이 없다. 그래서 고로 그것은 아닐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왔고 네. 합참의 경우에는 샤워실도 있고 침실도 있는데 네. 합참 의장이 열쇠를 안 줄 것이다. 네, 열어주겠나? 예, 그런 안 얘기가 열어준다. 있었죠. 뭐 이런 네.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고로 갈 곳은 관저뿐이다. 이제 이렇게 하고 밤을 지났는데 어쨌든 아침에 이제 안규백 의원이 그 얘기를 하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확 퍼진 거죠. 일이 네. 퍼지고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경호 쪽에 취재를 했는데 경호 쪽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원래 대통령의 동선은 절대로 확인해주지 않는다. 그렇겠죠. 확인해주지 않는데 아무래도 이 사태가 야당에 의해서 확산될 것 같아서 한 가지만 확인해주겠다. 가서 얘기를 좀 해주시라. 관저에 있다. 그는. 아. 그리고 나서 12시에서 1시 사이에 예. 그분이 저벅저벅 나오신 거죠. 그래서 막 지휘를 하고 이렇게 된 건데 그럼 왜 이랬을까? 그 앞전에 이제 윤곽근 네. 변호사가 가짜 뉴스다. 뭐 예, 예, 대통령을 뭐 어쩌고 블라블라 이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거 일련의 과정을 쭉 종합을 하면 저는 고의로 나왔다. 건재함을 과시하기 위한 거다. 두 가지. 건재함. 첫 번째. 네. 그 이제 그 한남동 집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났잖아요. 네. 어제만 하더라도. 예. 그리고 또 더 이제 국민의힘 당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추가로 주말 사이에 더 크게 집회를 한번 해보겠노라 이런 결심을 한 걸로 보이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그 지지자들에게 주는 메시지 나는 건재하다 이거랑 또 하나는 야당 말이야 걸핏하면 니네 가짜뉴스 퍼뜨리는 거 아니야? 나 여기 있어 나 도망가지 않았어 도주하지 않았어 이걸 보여주기 위한 두 가지 차원의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건재함을 보여주고 또 지지자들 약간 좀 묶는 네, 지지자들에게 그렇죠. 좀 보여주는 네. 뭐 이런 이제 퍼포먼스가 아니었나. 사실 이렇게 직접 나와서 뭐 이렇게 하고 뭐 대충 이제 우리도 추정입니다만 그럴 이유는 사실은 별로 없잖아요. 그럴 필요도 없고. 아니 저도 장 기자님 분석에 100% 공감을 하면서 네. 또 그런 것도 있겠죠. 2차 체포영장이 발부된 거는 네. 뉴스를 통해서 알 거고 그러면 언젠간 집행하러 올 텐데 준비 진짜 잘 되고 있는 거야. 대비태세 확인. 아, 점검? 점검. 네. 야 저기 철조망 좀 더 설치해야 되지 않냐? 본인이 직접 점검한다고요? 본인이? 아 본인 일인데 자기 잡으러 오는 건데. 아 그래 제일 마음이 놓이나? 네. 와, 난 그러니까 보통 당연히 경호처장이든 아니면 뭐 누구 시켜서 야 그런 거 좀 잘해 이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본인이 나서 야 저 철조망 누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이제 국제뉴스 전문 기자가 저한테 얘기를 해주기를 김정은을 잘 봐라. 김정은이 갑자기 사라진다. 뭐 열 하루, 열 이틀째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러면 그때부터 나오는 게 건강 이상설. 네, 뭐 네, 이미 네. 뭐 그는 어떻게 됐다. 뭐 등등등등 쭉 기사를 써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 김정은이 딱 나타나는데 반드시 플랜카드 밑에 나타나요. 날짜가 적혀 있는 네. 나는 살아있다. 그러면서 전 세계 언론들을 희화시키는 방식으로 하는데 김정은 놀이했나? 뭐 이런 분석도 또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현장 자기가, 지도도 따라하는 현장 거지. 지도, 현지 지도 뭐 이런 것들 따라하는 뭐 와. 이런 방식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중요한 것은 네. 그래도 대통령씩이나 하고 있는 분이 네. 여러 사람들 너무 힘들잖아요. 국민들이 벌써 그 내란성 불면증 시달린 지 어느덧 한 달이 넘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본인 지지자들도 길바닥에 나와서 이 엄동설안에 맨날 집회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아니 뭐 당당하게 협조하겠다면서요. 네. 그러면 나와서 자진 출두해서 조사 받으면 되는데 어제 윤곽근 변호사 말을 종합해 보면 네. 내란 종범들은 다 싹 다 구속돼서 지금 재판받을 판인데 야 나는 좀 불구속해줘. 저는 이걸로 보여요. 불구속 수사하자.
내란 계엄은 했다 치고 그래서 유혈 사태 안 났잖아. 다친 사람 없잖아. 그러니까 나는 불구속 수사 해줘. 감옥 가기 싫어. 어떻게 이런 메시지를 냅니까? 저는 요거 말고는 이게 참 얄팍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 말을 따라서 이 비상계엄에 출동했던 그런 군인들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명령했으면 내가 시킨 일이고 내 명령에 따랐을 뿐이니까 차라리 저 사람 풀어주고 내가 그럼 들어가서 조사받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령관들 그나마 좀 마음이 좋을 텐데 그렇죠. 본인은 거의 뭐 명령한 거 없는 것처럼 이렇게 계속 얘기하면서 나는 들어가기 싫다고 하니까 그 사령관들도 굉장히 좀 섭섭하겠어요 지금. 나중에 그 얘기도 나올 거래요. 그 김용현이 시켜서 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다. 아 윤석열 대통령이 예, 그런 지경까지 갈 거다는 얘기도 막 돌아요. 원래 기자들 사이에는. 시나리오는 네. 나는 모른다. 군 동원이나 이런 거는 나는 지시한 바도 없고 나는 관여한 바도 없다. 근데 뭐 그게 있었다면 김용현부터 이제 알아서 했을 거다. 이게 원래 맞아요. 시나리오인데 지금 먼저 구속 기소가 된 뭐 특전사령관이나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진술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직접 전화했다. 윤석열로부터 전화를 받아서 빨리 들어가라, 뭐 네. 문부시고 들어가라, 네. 뭐 얘기를 들었다고 하니까 원래 기획한 대로는 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는 무조건 버티고 제가 보기엔 이미 한 달 이상을 버텼기 때문에 노리는 건 무조건 장기전입니다. 무조건 장기전으로 시간을 끌면서 가만 보니까 어이씨 계엄 안 했을 때보다 계엄하고 나서가 지지율이 높게 나오네. 뭐 이런 그렇죠. 그렇잖아요 지금 네. 탄핵 되니까 참 희한해요 그것도. 여론조사가 더 높게 나와. 근데 저는 그거는 정말 우리 언론들이 잘 보도해야 되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여론조사 하는데요. 결과에 대해서. 예, 예. 첫 번째 그 뭐 평판 여론 연구소인가 해서 나온 40%그 문항 설계가 잘못됐다는 질문- 아 거는 그건 이미 완전 다 유도 나온 질문이더라고요. 그리고 두 보니까. 번째는 그 소위 이제 주류 언론들이 한 탄핵 반대 여론조사도 28% 정도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걸 보면 여전히 그 탄핵에 반대하는 여론이 30% 정도에 되는 것이다라는 것은 우리 사회가 좀 잘 지켜봐야 되는 측면의 요소가 있는 것이고 이게 박근혜 때는 16.4%인가 그랬어요. 16.7%인가 네. 정확하게 생각은 안 나는데 14.9%. 2016년 12월에 한 한겨레하고 리서치 플러스 조사가 14.9%였는데 이번에 중앙일보 그 엠브레인 퍼블릭이 한 게 28, 경향하고 메타보이스가 한 게 28% 이렇게 나왔거든요. 네. 근데 이것을 이 자체에 대해서 이런 존재한다는 것도 참 놀랍지만 이게 마치 대세로 굳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도를 하기 시작하면 일종의 이제 밴드웨건 효과 같은 게 생기면서 다른 여론조사에 더 파장을 미친다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많은 언론들이 무비판적으로 막 보도를 하고 그걸 가지고 정치인들이 받아서 확대 재생산을 하고 지지자들은 그걸 믿고 또 거리로 뛰쳐나오고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가 중요한 것은 극우 정당이 막 활개치고 이런 방식으로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정상적인 보수와 정상적인 진보가 서로 경쟁하면서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이런 건강한 사회로 가야 되는 거지. 저렇게 극단적 보수와 극단적인 극우 정당이 활개치는 방식으로 여론을 만들어 가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활개치는 겁니다. 순환 구조의 한 축을 언론이 담당하지 말아라. 그렇습니다. 뭐 그런 이제 말씀을 예. 주시는 것 같네요. 야, 근데 물론 이제 여론조사가 말씀하신 것처럼 막 질문 문항 자체가 좀 문제 있는 것도 있고 뭐 또 보정도 많이 했을 수도 있는데 여튼 한 2, 3주, 3, 4주 전보다는 분명히 아마 올라가긴 하는 것 같아요. 이 심리는 뭘까? 왜? 제가 보기엔 예. 그거는 탄핵 여부만 놓고 판단한다기보다는 탄핵 이후에 벌어질 전개될 상황까지 계산을 하고 다시 역으로 반대하는 여론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8년 전에 탄핵을 경험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시 탄핵이 되고 나서 치러지는 조기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후보가 뭐 압도적인 네네. 표차로 당선이 됐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 기억이 생생하기 때문에 윤석열 탄핵 이후에 전개될 시점에 대해서 그 다음 조기 대선에서 당선될 사람을 염두에 두고 난 이건 싫어. 이 결과는 그 여론이 거꾸로 반영이 돼서 탄핵 자체를 반대하는 게 거의 28% 뭐 30% 가까이 나오는 게 그 요인이 크다고 봐요. 아, 그것도 진짜 비극이네. 그러니까 여기가 분명히 잘못했는데
그래서 일로 갈 것 같으니까 아유 모르겠다 다시 일로 이 지지표를 보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나는 이 탄핵 이후에 다음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는 거 난 이건 싫어가 있기 때문에 그게 거꾸로 그러면 탄핵을 꼭 시켜야 돼? 금방 끝났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게 분명히 있는 거고 네. 한 두세 가지 원인이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 원인은 비상계엄이 너무 일찍 끝났어요. 그러니까 그 밤에 12월 3일 날 밤에 예를 들어서 밤 10시쯤 잠이 들어서 네. 새벽 5시 이후에 깬 분은 자는 동안에 모든 상황이 발생하고 종료까지 이루어진 맞아요. 거예요. 네.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러니까 네. 실감을 좀 못하는 측면이 하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내란 수계에 대한 체포와 구속이 늦어지면서 네. 이게 이 상태가 점점 현실화로 굳어지는 그런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냥 뭐 계속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구속을 꼭 해야 돼? 그냥 이 상태로 뭐 탄핵 재판하고 진행하면 되는 거 아니야? 뭐 그게 있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야 윤석열이 살아 돌아온대. 그런다는데 뭐 허위 정보 내지는 가짜 뉴스가 조금 더 퍼진 측면도 있고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야당 대표에 대한 거부감이 다시 역으로 탄핵 반대로 작용하는 측면도 있어서 이런 몇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다 보니까 네. 8년 전 탄핵에 비해서는 이번은 너무나도 탄핵 사유가 뚜렷하고 중대하고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그때보다 탄핵 반대 여론이 조금 더 높게 나오는 이 참 아이러니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저는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부정선거가 조 바이든이 부정한 방법으로 당선됐을 것이라고 믿는 공화당 지지자들이 69%가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보면 우리가 비슷한 상황인 거예요.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국민의힘 지지층이 65% 정도 된다는 겁니다. MBC 조사에 따르면.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 진영 논리가 뭐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너무 확고한 거죠. 그러니까 비상계엄은 잘못됐고 그다음에 이 내란적 상황을 종식시켜야 한다는 당위는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이 집권하는 것은 싫어. 이렇게 생각하는 지지자들이 30% 정도는 존재하는 거다. 그래서 저는 어떤 측면에서 야당이 전략을 생각해야 된다고 보냐면 이 30%를 그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어 늘 그런 사람들이야라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네. 이 사람들한테 정상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촉구하고 전략적 방향을 세워가는 게 맞다. 저는 정말 무슨 그 미국에 있었던 의회 난입 사건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뭐 금방 끝났기에 망정이지 이 상황이 길어졌다면 지금 이미 끔찍한 상황이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조기에 그 시민들이 길거리로 뛰쳐나와서 장갑차를 막고 군인들을 막았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의사당에 들어가서 표결을 통해서 계엄 해제 의결을 할 수 있었던 것이지 네. 간발의 차이로 못했다고 한다면 지금 다 우리가 삐원 번거에 들어가가지고 있었을 수 있는 겁니다. 생각만 해도 아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민주당이나 야권에서 네. 보다 더 적극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막 목소리를 높여서 이게 옳아요 이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 여론을 바꿔가는 노력. 네. 그리고 우리 언론도 한 축을 담당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 더불어민주당이 그런 것도 좀 필요하다고 봐요. 이제 어제 쌍특검법이 또 폐기됐잖아요. 네. 근데 지금 특검은 필요하기도 하고 급하단 말이에요. 일단 특히 내란 특검법은 이게 시간이 지체되면 특검의 실효성이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미 경찰, 검찰 뭐 수사를 다 진행 중이니까 지금 네. 수개만 제대로 수사가 안 되고 있는 거지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이 늦어질수록 특검의 필요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빨리 법률로서 확정해서 특검 수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특히 양곡관리법이나 뭐 국회 증언감정법 등 이른바 정책 법안 있잖아요. 그건 좀 놔두고 이거는 좀 미루는 게 안 맞나 천천히 해도 될것 싶어요.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또 폐기됐다고 바로 또 재발의해서 또 본회의 통과시키고 거부권 또 재의결 이
절차를 무한 반복하지 말고 네. 이거는 좀 잠시 미루자. 네. 우선순위를 좀 더 두고 그렇죠. 이건 네, 힘 좀 양보하고 네. 특검법만 그럼 국민의힘도 니들 요구사항 반영해 줄 테니 여야 합의로 빨리 통과시켜서 법률로 네, 네, 확정시키자. 네.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면 거부권 행사 명분도 없잖아요. 그렇죠. 해도 소용도 없는 맞습니다. 거고. 네, 그러니까 네. 이게 지금 좀 전략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저도 1000%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최상목 부총리를 네. 또 탄핵할 거냐 말 거냐 이제 이런 논의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한숨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국회에서 사실 지금 가장 정통성을 인정받고 있는 이제 국민의 대의기구는 국회밖에 없는 겁니다. 대통령이 네. 지금 탄핵 심판 절차에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이 상황에서 국회가 어쨌든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돼버린 거예요. 그럼 그 안에서 합리적으로 뭐 어떻게 하든 결정을 내려서 최상목 대행이 결정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만드는 게 저는 오히려 현명하다. 네. 이걸 보내놓고 거부권을 하니 많이 왜 상설특검법 저 임명 절차에 들어가지 않느니 이런 얘기를 해봐야 제가 보기에 그분에게 기대할 것은 없다는 거예요. 취재하면 최상목이 헌법재판관 2명 한 것도 큰일한 거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이상 기대할 것은 없어. 네, 그 사람이 할 일은 거기까지야. 거기서 더 바라는 것은 무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탄핵해 이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더 할 거 없으니까 저 사람 집에 보내 이런 주장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그러면 그다음 후순위가 이주호 사회부총리는 이 사람은 대놓고 나쁜 네, 짓을 네, 많이 네. 할 사람이야.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 내려가면 안 되고 여기서 끊어야 된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나마 지금 정부에서 기대할 수 있는 사람 최상목이 최상이다. 마지노선이다. 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국회 안에서 말씀하신 대로 합의해서 처리해서 거기까지 후순위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좀 게 아쉽더라도. 낫다. 네, 네. 여기서 정리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알겠습니다. 나오는 겁니다. 그 지지율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이렇게든 저렇게든 좀 올라가면서 국민의힘의 친윤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점점 이게 분파 혹은 이렇게 분화 스펙트럼이 넓어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네. 지금 그 분류를 또 한 언론이 있죠? 네, 중앙일보에서 이제 며칠 전에 나왔던 친윤 분류표가 등장을 했는데요. 네. 이제 맹윤, 맹목적인 네, 맹렬한. 맹렬한, 네. 찐윤, 그다음에 친윤, 멀윤, 반윤 이렇게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명단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생각보다 이 사람들의 숫자가 실명을 거론할 정도로 그래도 당내 아직 꽤 된다라는 것이 이제 놀라운 대목이죠. 네. 그래서 뭐 맹윤이야 뭐 김민전, 윤상현 뭐 이런 분들이 있고 찐윤의 이철규, 뭐 조배숙, 친윤의 뭐 김기현, 장동혁, 장동혁, 네. 이분이 이제 들어갔고요. 이분이 이제 새로 신진 멤버예요. 오신 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친한에서 친한에서 친윤으로 친윤이 된, 갈아탄. 네. 그리고 이제 멀윤의 뭐 주호영, 송석준 뭐 이런 분들이 있고 반윤의 뭐 익히 알고 계신 김상우, 김재섭, 안철수, 조경태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요 정도 분류는 뭐 합당하다고 보세요? 대체로 뭐 맞는 분류일까요? 그 구분은 저 정도 할 수 있겠죠. 네.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반윤을 안 하는 게 이상하죠. 사실은 멀윤도 저는 문제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멀윤은 제3자적 방관자적 입장에서 좀 멀찌감치 네. 뭐 좀 어떻게 거리두기 되는지나, 하는. 네. 그냥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 내지는 모르겠다 그냥 나는 이 판에서 빠질래 이건데 네. 그것도 문제가 많은 거 아닌가요? 음. 지금 이 정도로 헌법과 법질서가 정면으로 부정당하고 있으면 그 부정한 세력을 타도 내지는 척결하는데 힘을 보태야지. 저는 멀윤도 영 마땅치 않다. 무책임한 거죠. 그 위는 뭐 말할 필요도 네, 없는 예. 거고. 근데 오히려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은 원래 이제 맨 밑에서 그러니까 맨 위에서부터 맹윤부터 굉장히 불안해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그렇죠. 오히려 맨 위가 제일 편안하신 것 같아. 예를 들면 김민전, 윤상현 이런 분들이 제일 마음이 편안하시고 아닐걸요? 아닌가요? 속은 복잡하죠. 그런가? 아니 사실 그 창원지검에서 확보한 네. 그 명태균 15만 건에 해당하는 네. 그 파일을 보면
윤상현 의원 많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네. 이분 곧 가셔야 된다, 조사 받으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 홍준표 시장 말할 것 없고 박형준 시장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불안한 순으로 더 적극적으로 찐윤 또는 맹윤, 뭐 친윤을 선택하는 갔다. 거다. 그렇죠. 갔다, 왜냐하면 갔다. 이분들은 한 그룹이에요. 그건 그럴 수 예, 있겠네. 까딱하면 자기들도 조사받고 수사받아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네. 이 체제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자기가 수사받거든요. 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국회의원도 그만둬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위기감이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맹윤, 찐윤, 친윤 하는 것이고 머리윤 같은 경우에는 뭐 방관자적 태도를 보이는 것이고 비윤, 반윤은 너무 당연한 것이다. 이것이 합리적인 거지. 네. 저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이제 더 이상 보수 정당으로 분류하기 어렵다. 국민의 자유 통일당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의 자유 정광훈당하고 합쳐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거기 가서 지지 유세하고 아니, 방금 합쳐서 같이 뭐 집회한다는 거잖아요. 아니 주말에. 18일 날 18일 날 연합 집회 모이라고 한다면서요. 했다니까요. 아니, 방금 사진도 나갔는데 정광훈 목사는 딱 서서 이렇게 악수하는데 네. 윤상현 의원은 허리가 막 꺾어져라 절을 하면서 이렇게 악수를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황교안 대표를 왜 흉봤던 겁니까? 같은 노선인 거예요. 부정선거 얘기하고 와. 그러면 그때 당시에 황교안 대표 다시 모셔와야 됩니다. 이분들이. 윤상현 의원 정도는 그래도 5선인가 그죠? 5선이죠. 5선이죠. 이 정도면 거의 뭐 당대표급이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 아니 당대표- 국회의장 부의장 그러니까, 급이죠. 예. 아니 당 대표 내지는 대선 후보 경선에 참가할 얼마든지. 겁니다. 예. 근데 어떻게 전광훈 목사한테 가서 허리를 이렇게 아니 그게 적어도 당내 선거에는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당내 많은 분들은 전광훈 목사의 이야기를 굉장히 귀 기울여 듣는 분들이 많다. 그렇게 이제 본다는 거. 아니 그쪽 당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쪽에서 당원으로 밀어 넣었던 와. 아니면 기존 당원들이 정광훈 목사 말이 맞다고 생각을 하던 어쨌든 영향력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김재원 최고위원도 그렇게 그쵸. 전당대회 끝나자마자 찾아갔던 것이고 뭐 미국까지 갔던 것이고 윤상현 의원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지금 정치권에서 두뇌 회전이나 동작이라는 측면에서 거의 1, 2등을 다퉈요. 그래요? 정말 빨라요. 아니 제가 깜짝 놀란 게 네. 박근혜 정부 때 누가 뭐래도 진짜 친박의 친박. 핵심이었잖아요. 누님. 누나라고 부른다는. 누나. 누나. 근데 이제 그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고 나서 전당대회가 열릴 때예요. 그러니까 대선 2017년 5월 대선에서 홍준표 후보가 나갔다가 떨어지고 네. 그다음 미국 잠깐 갔다 오고 전당대회 당대표 바로 출마했단 말이죠. 근데 오랜만에 전화가 와갖고 여의도에서 밥 먹자고 그래서 갔는데 사람을 많이 모아놨더라고요. 엄청 뭐지? 이건 뭐 이렇게 갑자기 대규모 집회를 열지? 그 식당에 많이 모아놨어요. 네. 그 주인공은 아직 안 나타났어. 네. 그래서 왜 늦나 그랬는데 조금 늦게 나타났는데 웬 그 여자분하고 같이 딱 들어오더라고 식당에. 예, 잘하세요. 네. 누구지? 그랬더니 당시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로 출마한 홍준표 후보의 사모님. 저는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진짜. 긴장했네. 와. 너 홍준표 친박인데 세상에. 아니 친박의 핵심이지. 근데 바로 그냥 대단하네. 조정급이네. 진짜 빠르네. 아, 진짜. 홍준표 후보의 사모님을 모시고 난 그래서 왜 오랜만에 밥 먹자고 연락이 왔나? 뭘 할 말이 뭔가 그래서 궁금해서 나갔더니 저 말고도 사람 많이 모아놓고 그걸 보여주고 싶으셨구나. 이 선거운동 하더라고 보니까 와. 그때 전당대회 앞두고 그래서 진짜 비춰서 야 진짜 빠르구나. 그런 걸 잘해야 되나 봐요. 부지런도 하네요. 정치권에 살아남으려면. 정말 빠른 근데- 분이에요. 예. 근데 저는 그런 정치가 이제 청산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네. 이제 오늘 아침에 막 몽롱한데 아침 일찍부터 막 네네네. 너무 추운데 있다가 너무 따뜻한 데 오니까 오니까, 막 네. 정신이 왔다 졸음오죠. 갔다 예. 네 왔다 갔다 하는데 오늘 군사법원에서 박정훈 대령 재판 이렇게 지켜볼 때 많은 시민들이 이제 좀 정상화되는 것 같다. 예, 그러니까 정의가 승리하는 정상화의 과정을 보는 것 같다라고 네. 했는데 지금 말씀 주신 윤상현, 홍준표 이런 사람들의 행태를 보면 그건 정상적인 정치라고 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트랙터 시위를 하는 농민들을 상대로 몽둥이가 답이다, 몽둥이가 약이다 이런 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정치인들이 국민을 대변해서 국회에 가 있다는 것은 용인하기가 어렵잖아요. 야, 재서봐. 형 얘기 들어. 1년 지나면 다 까먹고 국민들이 그런 거야. 나중에 보니까 윤상현이 의리 있다 다 찍어줘.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정치를 하는 게 과연 이게 정상적이냐. 저는 국민들께서 저는 이참에 잘 보고 평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다음에 그 인천 미추홀에서 윤상현 의원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민을 저렇게 아주 굉장히 무지몽매한 그런 사람들로 평가하는 그런 정치인을 국민들이 뽑아줄까요? 근데 저는 국민의힘이 전반적으로 그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당장 내가 수사 대상이 안 되고 네. 나중에 잘 이걸 메이크업을 잘 하면 내한테 또 기회가 올 거야라고 믿고 있는 것 같아요. 일부 지역에서 그런 지역이 있죠. 특히 이제 영남, 뭐 강원 이런 지역이 있는데 네. 전 이번에 많은 국민들이 이 계엄을 겪으면서 많이 이제 각성이 돼서 다음 선거 특히 이제 다가올 4월 재보선에서 어떻게 될지 봐야 되겠지만 큰 선거가 아니라 할지라도 반드시 국민의힘에 대한 평가는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와, 다음 선거 아직은 이제 시간이 좀 남긴 했습니다만 진짜 다음 선거 어떻게 될지가 너무 지금 기대가 좀 됩니다. 예. 과연 지금의 선택들이 다음 또 선거에는 얼마나 또 영향을 줄지 그것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요거 하나 좀 봤으면 좋겠는데 그 김태효 실장 네. 이 사람이 또 묘한 행동을 했던데 요거 한번 좀 정리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민주당의 김병주 의원이 제기한 문제인데요. 네. 2023년 6월, 그러니까 벌써 2년 전이 됐네요. 이제 1년 반 전에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강원도의 북파 공작 부대 HID에 찾아가서 훈련을 참관했다는 제보 내용이 있다. 이거는 사실로 확인이 됐어요. HID 부대에 찾아가서 네. 국가안보실 1차장인데 네, 갔다는 거예요. 근데 김병주 의원 네. 말은 내가 39년 동안 군 생활을 했고 육군 대장으로 전역을 했지만 HID 부대는 비밀 부대라서 한 번도 간 적이 없다. 뭐 우리 같은 병과들도 장군들도 갈 수 없는 데인데 도대체 1차장이 왜 거기에 가서 훈련 상황을 체크했는지 혹시 이미 오래전부터 이 북파 공작원을 이용해서 내란을 하려고 했던 의도가 아니겠느냐라고 지금 이제 의심하면서 문제 제기를 한 상황이고요. 네. 이제 김태효 차장은 이거 1년 7개월 전에 격려 방문을 한 것이다. 이걸 계엄과 연결하는 것은 비약이고 나를 모함하는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격려 방문을 했다. 네. 근데 1년 7개월 전에도 당시 윤석열은 계속 기회 있을 때마다 계엄 얘기를 했었다는 꺼내고 거잖아요. 있었잖아요. 이미 그렇죠. 그때부터. 네. 그리고 HID는 사실 그 전에는 우리 군이나 정부에서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는 않았어요. 네, 맞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 아니 그런 거 없어. 그거 뜬 소문이야. 그랬지.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부대였고 대통령실 안보실 1차장이 그 부대를 직접 방문해서 훈련을 참관한다는 건 진짜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이상하죠. 그거는 네네네. 정말 이상한 이벤트예요. 그건. 그러니까 존재도 인정하지 않고 그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작전이 시작되면 뭐 국가도 모두 다 잊어버리고 우리는 없는 사람 취급하고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 HID를 상대로 사회 소요를 일으켜서 경우에 따라서는 북한의 어떤 소행인 걸로 꾸민 다음에 이제 그거를 기화로 해서 계엄을 선포하거나 그밖에 다른 뭘 도모하려고 했었다라는 것이 이제 속속 얘기가 나오고 있고 뭐 그거는 이제 검찰 또는 뭐 특검의 수사 과정을 통해서 확인되고 밝혀지겠지만 그 정황이 이전부터 있었고 안보실 1차장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사성 장군인 우리들도 가본 적이 없는 데를 네. 김병주 의원에 따르면 네. 그런 데를 격려 방문을 간다? 본인이 대통령입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안보실 차원에서 HID 부대를 격려할 이유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골간에도 맞지 않고. 네. 근데 이거를 주장하는 걸 보면 상당히 오래 전부터 대통령실 안보실과 그 또는 군 또는 경호처 이런 등등의 주요 핵심 보직 간부들을 중심으로 해서 네. 계엄을 준비하고 있었던 걸로 보인다. 저는 그 중요한 하나의 단서로 이게 확인이 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내란 수사와 관련해서 큰 구멍 하나가
대통령실 고위 참모들에 맞아요. 대한 수사예요. 이 부분은 거의 된 게 없어요. 그냥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장관들 뭐 사령관들은 이게 좀 수사가 그렇죠. 되는데 지금 군만 상당히 가 있지 네. 검찰도 그렇잖아요. 네. 검찰도 그렇고 국정원도 마찬가지고 예. 대통령실 참모들도 그렇고 다 블랭크죠 지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오히려 장관들은 국무회의 비상계엄 선포 전후에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 때문에 조사라도 받았는데 사실은 장관 국무위원보다 훨씬 대통령 가까이에 있는 그렇죠. 참모들에 대한 수사는 지금 이루어진 바가 전혀 없단 네. 말이에요. 아. 이건 대통령실 큰 직원들. 구멍이에요. 네. 구멍이에요, 그냥. 맞습니다. 근데 그 김태호 차장 같은 경우 뭐 자기는 12월 3일에 뭐 하고 기자들과 있었다면서요? 저녁 먹고 있었다는 네. 것을 강한 알리바이로 계속 내놓고 있어서 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초반부터 약간 혐의 라인에서 제외된 측면은 있어요. 근데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그림을 그린 사람 도대체 누구인가? 대통령실에 있는 참모들이 정말 하나도 개입이 안 되었다고? 그럼 이걸 오직 대통령과 군만 이 계획을 짜고 실행을 했단 말인가에 대한 의문들이 계속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혹시 다 그려놓고 그날 밥만 먹은 거 아닌가라는 이제 의심도 있는 상황인데요. 아직 이건 전혀 조사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네. 근데 상식적으로 보자면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에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대통령의 모든 의견들을 자주 이야기 나누는 사람들은 오히려 장관들보다는 그럼요. 참모들이죠. 참모들이 가능성이 네. 높은데 접촉 빈도가 수석 훨씬 비서관들이. 많죠. 그렇죠. 그리고 늘 같이 같이 있는 있으니까. 시간이 훨씬 길어요. 그러면 네. 입버릇처럼 화만 나면 계엄 얘기를 했다고 하면 계엄 얘기를 들었어도 장관들보다 훨씬 많이 들었지. 여기가. 그렇죠. 예. 특히 이제 김태우 차장 같은 경우는 뭐랄까 대통령 안보교사예요. 정권 그쵸, 출범부터 본인의 지금 철학 예, 자체가 예, 그렇게. 그렇죠. 매우 뉴라이트고. 이쪽으로 예, 예, 쏠려 있는 사람이라 예. 충분히 의심할 만한데 아직 뭐 정확한 무슨 증거나 정황이 나온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네. 지금 어찌됐든 빠르게 체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네. 내란 수괴가 체포되지 않으니까 수사가 진척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군만 지금 다 그러니까 그 부승찬 의원 같은 사람은 이제 군 출신이니까 그런 네. 억울함도 있는 거예요. 왜 군인들만 다 잡아가고 다른 라인들은 없었겠냐 협력자들이 그렇지 않을 건데 이 부분들이 다 빠져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라고 끊임없이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이고 그 일단이 저는 김태호 차장을 중심으로 해서 나오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굳이 아마 시나리오 내지는 소설을 써보자면 뭐 이런 HID 같은 이런 특수부대를 동원을 하려면 이게 이제 1년 7개월 전에 미리 그 계획을 세웠다기보다는 그때부터 친하게 일단 지내놔야 그래야 이제 나중에 뭔 일이 생길 때 바로 본인의 말이 이제 먹히는데 훨씬 더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 아니 그리고 네. HID는 존재는 요새는 알려졌습니다만 네. 실제로 어떤 사람들이 어떤 훈련을 하고 그 능력치가 어느 정도인지 몰라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할 부여를 하려면 어디까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인지 뭐가 가능한 부대인지를 알아야 알아야 되니까. 역할 부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그 HID가 나온 게 체포조. 그러니까 HID 부대원을 14명인가 13명 정도가 나와서 체포조로 활동을 했다라고 했을 때 그때 민주당에서 HID는 체포가 아니다. 체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요인 암살 부대다. 네, 그렇죠. 북한으로 네. 들어가서 작전을 해서 요인을 암살.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김정은 뭐 누구밖에 누구 등등에 대해서 암살하는 부대. 이 사람들 뭐 독침, 뭐 갖고 다니는 무기가 좀 네, 독특하잖아요. 네, 네, 네. 뭐 이런 사람들인데 무슨 체포만 하고 끝났겠냐? 그건 아니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한동훈 사살. 설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네, 이재명, 네. 한동훈, 그다음에 우원식 이런 사람들에 대한 사살, 뭐 체포 명단 이런 게 돌기 시작했고 그러면 그게 HID 부대의 역할이 암살에 있었던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추론들이 나오는 것이고 뭐 관계된 주요 언론인들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누구를 상대로 어떤 작전을 하려고 했었던 것인지 네. 다 드러나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아직 그 내용이 확인이 안 되는 것이고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체포가 느려지고 안 되고 있고. 그 끊임없이 여론상에서 물타기가 진행이 되니까 계엄은 했다 치고 그냥 불구속 수사로 해서 대충 끝냅시다라는 네. 각오로 가면 이런 것들이 다 묻히게 되겠죠. 근데 그것은 절대로 용인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우리 역사에서 제대로 잘못된 역사청산 때문에 지금까지도 사실은 뉴라이트들이 뭐 친일 발언을 하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기회에 내란을 정당화하거나 내란을 내전 상황으로 만들어서 그냥 대충 뭉개고 갑시다 이런 방식은 절대로 우리 사회가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요 정도 보면 오늘 여러 뉴스들 정리하는데 좀 부족함은 있습니다만 거의 다 본 것 같은데 혹시 뭐가 더 남았을까요? 우리 이제 최인경 눈물 기자님? 흘린 우리 여인영, 이진우, 곽종근 세 그것만 하나 사람을 마지막으로 기억하려고 보겠습니다. 하는데요. 네. 이제 검찰에서 지금 수사를 받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근데 이제 보아하니 자기들도 다 이제 변호사를 통해서 얘기를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내란 사태 우리 수괴라고 생각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자꾸 선긋기를 하고 있다고 느낀 것 같아요. 이제 이분들은 아니다 모른다 자꾸 이런 식으로 난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명령도 네. 하지 않았다. 석동현 변호사를 통해서 나오는 이야기나 이제 윤갑근 변호사를 통해 나오는 이야기가 이것 다 그 사람들 것도 오염된 진술일 수 있어. 진술의 신빙성도 확인해봐야 되고 대통령은 무슨 뭐 발포 명령 같은 건 한 적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조사를 받으면서 이분들이 우리가 한 일들을 후회한다라는 취지로 눈물을 흘렸고 그리고 이제 굉장한 배신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이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현타가 오는 거죠. 그렇겠죠. 이제 정신 좀 들었을 것 같아요. 지금 조사를 받다가 보면. 야, 내가 저런 사람을 믿고 이 일을 벌였나? 시키는 대로 하고 이러다 뭐 그 군 인생 군뿐만 아니라 그냥 인생 자체가 박살이 나게 생겼는데 지금은 후회하고 있겠죠. 네. 근데 그거는 물론 더 나쁜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 잘못이 결코 작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지시나 명령이 내려올 때 거기에 항거를 했어야죠. 안 된다. 근데 은근히 부하내동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한술 더 뜨는 측면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야말로 자기 인사뿐만 아니라 자기가 앞으로 이 정권에 정말로 실세. 만약에 비상계엄이 성공했으면 성공했다면. 이 사람들은 이제 아무도 못 건드리는 언터처블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 그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저는 다시 또 박정훈 대령 얘기를 하면 그 순간 아니 되옵니다. 법대로 해야 됩니다. 헌법과 법률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이러다가 내란죄로 우리 다 감옥 갑니다. 아니 되옵니다. 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장군들 중에. 그리고 노상원이라는 전직 네. 우리 버거보살 전직 그 사령관의 얘기를 듣고 문상호가 움직였는데 네. 이 현직 정보사령관도 사실은 진작에 경질되었어야 하는데 이 엄청난 정보사의 그 항명 사태를 만들어 놓고도 김용현이 그냥 잡아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맨 그런 사람들만 데리고 이 나라를 지휘하려고 했으니 배가 산으로 간 거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금 눈물 흘리고 후회할 때가 아니라 참회를 해야 돼요. 참회. 내가 정말 잘못했다. 내가 대한민국의 장군으로서 네. 내 자리에서 내가 해야 되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잘못하면 나라가 절단날 수도 있는 상황을 만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참회를 해야지. 세상에 나 윤석열 괜히 믿었다가 바보 됐다. 이렇게 하는 이런 수준이니까 이렇게밖에 못 사는 거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들고요. 저 꼭 하고 싶은 얘기가 네, 있는데 좋습니다. 경호 라인이 예. 저 어제 취재를 했더니 오늘 아침에도 또 그 전직 경호관들을 우연하게 만나게 됐는데 매우 흔들리고 있다.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경호 라인들이 예, 그러니까 지금 전체 700명의 이제 경호처 직원들 가운데 경호관으로 불리는 분들이 500명 정도가 되는데 네. 500명 총 동원령을 내렸다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예. 사병들도 뭐 해달라고 했는데 김선호 차관이 거절하지 않았습니까? 55사단에 네. 대해서 이제 총 동원해서 다 나를 지켜라, 나를 막아라라고 하는데 경호 라인이 상당히 흔들리는데 제가 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경호처기 때문에 지금껏 현직 대통령을 체포한 사례가 없다. 제 발로 가면 제일 좋겠지만 네. 그럴 뿐이 아니기 때문에 고민이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순순히 내어드릴 수는 없다. 그냥 문 열고 모셔가라 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냐. 우리가 명색이 경호처인데. 그래서 우리가 네. 스크럼은 짠다. 네. 근데 그게 전부다. 건들면 풀린다. 이런 스크럼이 준비가 돼 전부다. 있어요. 그리고 밀면 다 뒤로 넘어갈 거다. 밀어다오. 그렇죠. 그래요? 경찰이여 밟고 우리를 넘어가시라. 지려밟고 넘어가시라. 가시옵소서. 그게 경호처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일이다. 빨리 와서 모셔가라. 가져가라가 뭡니까? 죄송해요. 모셔가라. 네. 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수처가 네. 그날 조금 더 기계를 가지고 용기 있게 작전을 했더라면 한 번에 끝날 일을 두 번 하면서 범죄자가 곱하기 2 되게 생겼다. 경호처의 많은 그 상식과 합리를 가지고 있는 경호관들은 지금
이런 판단이다 이 얘기를 합니다. 요 얘기를 꼭 좀 해달라고 알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경호처 사람들이. 이번 이제 체포 작전을 김소월 작전으로 해서 네, 김소월. 지려밟고 그러네. 가시오. 사건이 지려밟고. 직접 밟고 가는 진달래 작전. 작전. 그러네. 진달래 진달래 작전으로. 작전. 네. 그렇게 이제 가는 걸로 경호처와 경찰이 네. 큰 무력 충돌 없이 예, 예. 일이 좀 잘 근데 해결. 저보고 작전 짜라고 그러면 저는 네. 진달래 작전이라고 명명하고 성동 격서 작전으로 하겠어요. 성동격서요? 그러니까 관저 정무 쪽에서는 밀고 들어가는 그 퍼포먼스를 척하면서 하고. 퍼포먼스를 하면서 뒤로 쪽문으로. 돌아가. 공중에서 내려와서 아. 데리고 아. 거기가 이제 나무가 있어서 조금 불편하긴 한데 그 네. 불가능한 위치는 아니거든요. 아, 헬기 타고. 예. 어. 거기서 뭐 진짜 체포전은 헬기에서 내려서 정문에서는 밀고 당기고 하는 척 하고 그리고 공중에서 내려와서 몇 사람 들어가서 낚아 채우면 되죠. 아, 아, 그 그래요? 얘기도 해달라 그랬어요. 네. 우리도 비폭력을 원한다. 네. 우리도 다 제복 입은 시민이다. 아, 그럼요. 네, 비폭력 원하고 자꾸 우리가 뭐 총 들고 있어서 뭐 유혈 사태 날까봐 네. 총격전 나면 어떡하냐. 뭐 이렇게 걱정하는데 절대 총 뽑지 않는다. 아, 그거 걱정하지 마시라. 네, 총 뽑지 않는다. 네. 물리적 충돌 우리도 싫다. 아. 유혈 사태 왜 나냐? 우리도 싫다. 그래서 우리 비폭력 원하고 직원들이 다 그런 생각한다. 물리적 충돌 아.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공수처가 좀 잘하셨으면 좋겠다. 좀 잘해요. 예, 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거의 지금 사랑의 메신저 띄웠네요. 지금 장윤성 의원님을 통해서 아. 우리의 속내는 이제 다 그렇습니다. 드러냈으니까 예, 예. 여기서도 못하면 진짜 예. 그거는 누구의 잘못도 아닌 네, 공수처의 네, 잘못이 네. 되겠네요. 예. 아, 간디 그리고 작전으로. 그 총은 네. 이런 거예요. 이렇다고 얘기를 하고요. 저기 그 군인이나 경찰이나 네. 총은 기본값이다. 근무하면서 아. 총을 어떻게 없냐. 어쩔 수 없이 차는 거다. 당연히 이거는. 이거는 기본값으로 차고 있는 거지. 아. 총을 가졌다고 해서 전혀 반드시 걱정하지 뽑아서 마시라. 쏘는 게 아니다. 걱정 마시라. 아, 예. 뽑으라고 있는 총 아니다 이거는. 예, 비폭력, 네, 예, 그럼 평화. 예. 체포 작전이 의외로 또 큰 무리 없이 끝날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한번 잘 무리 없이 충돌 없이 체포 작전 하시길 바라겠고, 지금 뭐 뉴스 전해드리다 보니까 뭐 여러 군인들 뭐 어떤 분들은 진짜 이 나라 떠나고 싶으신다는 분들도 굉장히 좀 많은 아니, 것 떠나면 같습니다. 안 되죠. 떠나면 안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일본, 대만, 베트남, 필리핀, 태국 해외여행 가고 아. 싶으신 분들이 많을 텐데 그때 2심 요즘 착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어떻게 하면 그거 받을 수 있느냐? 인터넷 비교원을 한번 검색해 보시고요. 거기에서 인터넷 또 유심 변경 또 정수기 최대 108만 원까지 현금 혜택이 있는 인터넷 비교원 한번 이용해 보시고 가입하시면 유심사와 함께하는 일본, 대만, 베트남, 필리핀, 태국 이 해외여행 2심을 증정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꼭 한번 인터넷 비교원 검색해 보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분은 여기서 보내드리고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댓글창이 모처럼 매우 활발했습니다. 제가 이제 가능한 여러 목소리를 좀 담고 싶어서 항상 이제 우리 제작진분들께 뭐 이렇게 이런 분들도 한번 모셔보자, 저런 분들 모셔보자 하면서 오늘 뭐 섭외 등등도 같이 좀 제가 이렇게 제안을 좀 해봤었는데 역시 여러분의 판단 다시 한번 잘 듣고 앞으로 더 섭외에 신경을 많이 쓰고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매운맛도 먹고 싶을 때가 있는데 네. 몸에 해로운 거 먹으면 안 되죠. 매운 아. 것까지 먹어도 되는데. 아, 그렇습니까? 네. 좀 너무 매웠나요? 네. 자, 하여튼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윤경 기자도 고생 많으셨고요. 네, 저희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